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수학강사 모란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고 수원 기출분석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출제 경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해설을 모든 문항을 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찍었는데 다른 학교는 한 35분에서 40분이면 완벽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더라고요. 이게 말하면서 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다른 학교 시험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길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입장에서. 그래서 특징은요. 함정이 일단 하나도 없었고 부교재보다 오히려 쉽게 변형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표현은 있어도 막 어렵게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단답형이 세 문항인데 오히려 이 세 문항도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보다 오히려 단답형 세 문항을 먼저 풀어서 이렇게 점수들이 조금 요거까지 맞아줬어야 약간 등급이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부교재가 오히려 숙임이다 보니까 1등급 문제에 속하는 그런 좀 킬러 같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많은 문항들이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역시 부교재 비중은 높기 때문에 신한고는 수능 기출의 미래를 아주 열심히 곱씹고 해서 열심히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분명히 쉬운데 함정도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제가 왜 시그마 계산하다가 왜 뭐 첫 따로 구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틀린다든지 그런 낚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함정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풀면 다 답은 나오는데 다만 계산이 깔끔하지 않다. 그냥 길기도 한데 뭔가 계산이 이쁘게 안 되는 문항들이 가끔 있어서 이제 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실수해서 막혀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다. 그래서 오답률이 뭐가 제일 높을지도 그냥 객관적으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굳이 뽑자면은 수능 수열 문제가 이제 변형된 거 객관식 뒷부분 14, 15, 16 요 문항들이 조금 낯선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하함수 활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수열 단원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좀 여러 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법칙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고 얘에다가 얘까지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더라. 그리고 상하함수 활용 문제에서 지금 여기 조건이 약간 없는 느낌,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함수 값을 찾아내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막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몇 문항들을 저희 수업 자료와 그 다음에 시험 나온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부교재에서도 많이 다뤘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이렇게 닮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리비가 주어지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이 대응변들의 기리비부터 문자로 표현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얘도 지금 A, B 대 C, D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2면은 얘랑 여기가 1K, 2K 이렇게 이제 잡히고요. 마침 얘가 또 60도인데 A랑 B랑 같아서 결국에는 얘 두 개가 정삼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악을 먼저 천천히 했으면은 이제 문제가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거를 요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2등변인데 60도가 또 눈에 이렇게 잘 안 보였으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항인데요. 자, 이거는 저희 시험 대비 때 평택실록 교재에서 이제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자, 등비 수열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5개 더한 거랑 역수도 또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요 5개 더한 거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지금 등비 중앙의 값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수능도 봐야 하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요. 얘가 지금 A부터 AR 4제곱까지 연속된 항들을 더하는 건데 얘는 지금 분모가 A분의 1부터 AR 4제곱분의 1이잖아요. 자, 근데 요 친구를요.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해줄 거냐면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R 4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할 건데요. 결국에는 a제곱 r 4제곱을 곱하면요. 자, 똑같은 거 곱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대로 9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연속된 항들의 합이요. 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요 5개의 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전부 다 144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a제곱 r 4제곱 분의 144가 9다 이렇게 되고요. a제곱 r 4제곱의 값은 9분의 144인 거니까 자, 얘가 지금 AR제곱, 즉 세 번째 항, 등비 중앙의 제곱인데 그게 9분의 144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지금 3분의 12다. 그래서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항도 여러분 요 합의 비가요. 결국에는 등비 중앙의 값을 알려주는 거고요. 얘와 얘 연속해서 곱하는 거니까 등비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랑 같아서 나중에 자세한 해설은 꼭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설명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맞췄을 거고 객관식 뒷번대 문항들은 지금 수업 자료에서 수기민 변형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들인데 지금 7번 항의 값이 7 이하, 7 초과일 때마다 나뉘는 거고 이것도 뭐 같은 케이스라서 여러분 직보 자료에서 연습을 했던 거고요. 자,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번이 조금 특별했던 이유는 이 다조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연습시킨 것도 이게 그 수능 문제에서 변형된 건데 원래는 그 합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합을 가르쳐 줘가지고 누가 음수인지 누가 양수인지 찾아서 이렇게 항을 더했을 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얘는요 그냥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잡아버려서 제일 큰 케이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가 여러분 낯선 표현이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얘보다 더 쉽거든. 왜냐면 얘도 지금 1부터 3까지인데 항 3개죠. 항 3개. 자, 그리고 이 친구도 5번부터 7번까지 항 3개죠. 근데 뭐 A사가 일단 양수라고 했고요. 요게 이제 곱해지면서 1번이 5번 되고 2번이 6번 되고 3번이 7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게 결국에는 요렇게 부호가 같고 요렇게 부호가 같고 요렇게 부호가 같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일 클 때의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잘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단답형 먼저 간다고 약간 14번은 지금 틀린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그리고 자 17번 문항이고요. 얘가 저희 자료에서도 이렇게 변형 문제로 많이 풀어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다뤘던 유형인데 얘가 지금 다만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4번까지가 양수인지 5번부터가 양수인지 자 몰라서 이걸 케이스 2개에 의해서 연산을 하는데 연산이 아마 복잡한 문제가 17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내용 자체는 깔끔한데 계산이 지저분했다. 이렇게 들고 자, 그 다음 단답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얘를 이항시키면 결국에는 또 수기미에서 풀어봤던 이제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료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친구들이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정해진 시험 내에 내신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신한고 이제 수학시험에 점수가 나오려면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 즉 타학교 기출 이런 것들 비슷한 학교 시험 경향의 문제들을 꼭 많이 풀어보시면요.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등급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덜어내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부교재에서 이제 꼼꼼히 풀면 좋은데 사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수기미 자체가 좀 빡셀 수 있는데요. 일단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덜어내더라도 지금 쉬운 거부터 문항 분석을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특히 성질 같은 거는 잘 이용해 가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런 과정들을 조금 깔끔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서 좀 과정을 줄이고 소요 시간을 조금 줄여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잠깐 소개해 보면요. 자, 대감학원에서 항상 하는 것이 뭐 5분 복습 테스트 수업 전에 맨날 보는 거. 자, 그리고 기출 테스트 시험 기간에 이제 주 1회 이상은 무조건 타 학교 기출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 이제 몇 년 전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점수랑 이제 풀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도 톡방에 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자기가 안 하면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숙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꼼꼼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수업 때 하는 그 중요한 영상들이나 아니면 부교재 문항들, 개인 질문 받던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학원 학생들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영상 퀄리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요게 제 수업에서 지금 고1에서 고2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지금 수원하면서 오히려 2등급 대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학생 전원의 반 정도가 2등급 이상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자료를 확실히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하면 진짜 할 만한 1학년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의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쏙쏙 뽑아서 신한고 스타일의 문제들을 계속 친구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투 수업까지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은 다 전부 다 이제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출 분석 마치겠습니다.